자, 고난도 문제 1번 봅시다. 그림 가는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고 C가 빗면의 점 P에 정지해 있도록 자, 가만히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 B, C가 등가속도 운동하여 C가 점 Q를 지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2배란 얘기는 질량이 2배다. 질량이 2배가 된다 이 말 같아. 왜냐면 같은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같아. 그러니까 속도가 똑같거든. 속도가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2배다. 그러면 질량이 2배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인데 요 녀석이 같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운동 에너지가 2배 되면 질량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B의 질량이 자 A의 질량이 몇 배? 2배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C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E0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3분의 2배이다. 자, 그럼 봐봐. C가 D만큼 빗면을 따라 이동하면 B도 D만큼 이동할 거고 A는 D만큼 올라갈 거야. 근데 모든 마찰과 저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녀석 전체로 잡는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증가 감소한 것부터 쓰자. 자, 감소한 감소한 에너지하고 증가한 에너지의 크기값이 같아야 되거든. 그럼 누가 감소했냐면 C의 포텐셜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A의 포텐셜이 증가, 그 다음에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C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됐어요. 근데 C의 포텐셜 감소량이 E0래. 자, 그런데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 이게 3분의 2배랍니다.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 증가량을 P로 잡는다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3분의 2P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A의 질량이 2배니까 운동 에너지 2배, C는 A의 질량이 3배니까 운동 에너지 3배. 이걸 다 더해보면 3분의 3이잖아. 3, 2, 5, 10이네. 3분의 15P니까 5P가 돼요. 그러니까 P는 5분의 2 제로가 되고 P 값이 mgd거든. 왜냐하면 A의 포텐셜 증가량을 내가 P라고 잡았기 때문에 따라서 D는 얼마다? 5mg 분의 2 제로가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에 있는 증가량 이번에 3분의 4P네. 3분의 4P네. 맞죠? 3분의 4P. 근데 이게 아까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E0가 5P잖아. 그러니까 P는 5분의 1 E0네. 얘는 3분의 4 곱하기 5분의 1 E0가 되니까 15분의 4 E0가 되죠. 그래서 틀렸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왜 4번이야? 이거 OMG잖아. 1번이지. 미안. 맞잖아. OMG. 에헤이, 또 틀릴 뻔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 가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당긴 것을 나타낸 것이다.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자 운동량 변화량이 되죠. 그러니까 0에서 2초 동안의 면적을 계산하면 80이고 2에서 4초의 면적을 계산하면 20이야. 그러니까 4초 동안에 물체는 F로부터 총 받은 충격량이 100이 됩니다. 그럼 이것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봐봐. 운동량, 충격량 정리가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이거 맞아. 근데 여기 I에 들어가는 힘, 그 다음에 시간, 이게 충격량이잖아. 근데 요 F가 그냥 F가 아니라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에요. 알짜 힘. 그래서 알짜 힘으로부터 받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합니다. 근데 이 F는 A와 B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아니잖아. 그럼 물체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F에서 A의 중력을 빼줘야 돼요. 그치? 근데 이 F라고 하는 힘이 계속 변하니까 구간을 나눠서 일단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A의 중력 표시 20N이야. 자, 1초일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럼 보세요. 1초일 때는 F가 40N이잖아. 그러면 1초일 때 이거를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R자 힘이 40에서 20을 빼면 20N이고 A의 R자 힘은 전체 외력에서 R자 힘에서 질량 B로 먹으시면 되죠. 맞죠? 질량 B로 먹으면 돼. 그러니까 얼마야? 8N이네. 그러니까 A의 R자 힘은 이 방향으로 8N이야. 그러면 장력이 28N이어야지만 장력에서 중력을 뺀 값이 8N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8N이고 그 다음에 0에서 2초까지 F가 한 1은 F에다가 이동거리 S를 곱하면 되거든. 근데 요거는 있어요. 이게 40N이잖아. 근데 2초 동안에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 거리. 이 거리를 계산할 때는 보세요. 어차피 R자 힘이 20N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0에서 2초까지 가속도를 계산해 볼까? 가속도는 A와 B의 질량의 합 5kg에다가 R자 힘이죠. 4m/s 제곱이야. 그러면 S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제곱이죠. 그러니까 8m로 이동했네. 얘가 8m야. 그러니까 320줄이 됩니다. 틀렸고. 근데 요거를 요렇게도 풀 수가 있다 생각할 수가 있거든. 보세요. 그럼 지금은 이게 좀 편하긴 한데 이게 좀 빠르죠. 가속도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돼. 봐봐. 어차피 요 F는 비보존력이거든. 그러니까 비보존력이 아이고. 자, 보세요. 비보존력이 1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반드시 변합니다. 이게. 됐죠? 그럼 봐봐. 0에서 2초 동안에 F가 40N이야. 그치? 그러면 이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F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80이 되거든. 근데 여기서 물체가 받은 총 충격량은 이거 IF로 가자. IF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A의 중력에 의한 충격량을 빼주셔야 돼요. 왜? 이거 봐봐. 요 F하고 요 중력은 서로 반대 방향의 힘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요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물체가 있는데 이 방향으로 40N이 있고 왼쪽 방향으로 20N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 물체가 받은 총 충격량은 요 녀석 충격량에서 요 녀석 충격량을 빼줘야 되잖아. 그지? 그럼 한번 빼볼까? 80 빼기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2니까 40이네. 그러니까 40만큼 충격량을 받았고 이게 A와 B의 운동량 변화량 같아. 그러면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은 2, 그 다음에 2 더하기 3, 그 다음에 P제곱이죠. 맞지? 그러니까 160줄만큼 A하고 B가 뭐가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더하면 A의 포텐셜 증가량을 더하면 이게 F가 한 1의 양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봐봐. 전체 운동 에너지가 160줄이죠. 근데 A하고 B의 질량 B가 2대 3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A의 운동 에너지하고 같아요. 3, 12. 그럼 여기가 64지? 따라서 A와 B의 속력이 6m/s야. 아니지 8m/s죠. 32 곱하기 2니까 64, 8. 이거 됐니? 그러면 평균 속력 2분의 0 더하기 8 곱하기 2. 그럼 몇 미터? 8m 이동했네. 그러면 A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 그래서 160줄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320줄 이렇게 구해도 되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죠. 왜?
충격량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A의 충격량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A와 B의 속력을 계산해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평균 속력을 이용해서 뭘 계산해야 된다? 이동 거리 계산하고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요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운동 방정식을 배웠지 않습니까? 시간 주어지고 내가 가속도를 알고 있으면 이동 거리를 계산할 수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일단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번 4초일 때 B의 운동 에너지. 자, 이거는 지금 풀이한 게 빨라요. 이게 좀 빠를 수가 있다. 왜냐면 봐봐, 4초일 때 B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0에서 4초 동안에 물체가 받은 총 충격량을 구하고, 이게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A와 B의 운동 에너지 MA 더하기 MB 그 다음에 P제곱 한 다음에 여기에서 A와 B의 전체 질량분의 B 질량을 하면 이게 B의 운동 에너지 값이 돼요. 됐습니까? 요게 지금 디귿번은 이게 좀 편해.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요게 시그마 I라고 했기 때문에 A의 중력에 의한 충격량도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0에서 4초 동안은 FA에서 받은 충격량에서 A의 중력에 의한 충격량을 빼야 되거든. 그럼 이게 총 얼마냐면 100이야, 100.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얼마입니까? 20N에다 4초니까 80이거든. 그럼 총 20만큼의 운동량이 변한 거야.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돼. 그래서 총 운동 에너지의 합은 2 곱하기 5, 20의 제곱이거든. 그게 10이지. 그러니까 40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고,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40 곱하기 5분의 3이 돼요. 그래서 24줄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디귿번 틀렸네. 이거 24줄입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 3번.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에 연결된 물체 A에 물체 B를 접촉시키고 평형 위치에서 길이가 L만큼 압축시켰다. 그림 나는 가에서 B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함께 운동하다가 분리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M3M이다. A와 B가 분리되는 순간 B의 속력이 V래. 분리되는 순간 B의 속력이 V란 얘기는 분리되는 순간 A의 속력도 V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 B가 분리된 후 용수철이 원래 길이로부터 최대로 늘어난 길이는 X이다. 그래서 V와 X를 구하세요. 보세요. A와 B가 지금 접촉된 상태에서 압축되어 있다가 손을 놔버리면 A하고 B는 평형 위치까지는 같이 움직여. 근데 평형 위치를 넘어가는 순간 A하고 B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분리되는 위치는 어디냐면 평형 위치야. 맞죠? 왜 그러냐면 A와 B가 본드로 접촉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랑 분리될 수 있거든. 근데 용수철이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A에 매달려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용수철은 평형 위치로 가면 평형 위치에 도달하면 탄성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평형 위치로부터 압축되어 있을 때까지는 탄성력 방향이 이 방향이고 평형 위치로부터 늘어나 있으면 탄성력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A하고 B가 딱 이 평형 위치에 도달하는 순간 여기서 조금만 평형 위치로 벗어나면 탄성력이 A만 잡아당기니까 이때부터 A하고 B는 분리됩니다. 그때의 속력이 얼마라는 얘기냐면 A도 V, B도 V야. 그리고 나서 매달려 있는 게 A잖아. 그러니까 분리된 다음에 이 전체 역학계의 역학적 에너지는 A가 분리된 직후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전체 역학적 에너지로 변해요. 바뀌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수식을 쓰면 일단 L만큼 압축되어 있을 때 2분의 1 KL 제곱이 2분의 1 M 더하기 3M
그 다음에 v제곱이랑 같고, 그 다음에 분리가 된 다음 2분의 1 mv제곱이 2분의 1 kx제곱이랑 같대.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하면 x값이 나오겠네요. 2분의 1 k 약분 2분의 1 mmm 약분 됐죠? 그 다음에 v제곱 약분. 그럼 이게 얼마 나오니? 1 더하기 3이니까 4네 4. 이게 4네요 4. 따라서 x분의 l이 2니까 x는 2분의 1 l이 돼. 그리고 요거를 정리를 하면 k값, v값 계산할 수 있죠. 2분의 1 kl 제곱은 2분의 4 mv 제곱이네. 이 약분하고 넘어가면 4분의 m분의 kl 제곱이 v 제곱이죠. 그러니까 양변에 제곱권을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m분의 k 루트 2l이 v가 되네요. 그렇지?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분리되는 거 좀 잘 알아두시고, 분리되는 거 요거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지? 그래서 분리가 되면 분리된 놈, 요거 있죠? 분리된 놈은 더 이상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4번.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빗면을 따라 운동하며 PQR을 각각 V0, V, EV0로 지난다. 자, PQ, 그 다음 QR 사이 거리가 L로 같아. 그러면 빗면의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높이도 같다는 얘기랑 같죠. 높이.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크기가 일정한 마찰력이 작용하고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의 2배이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E0로 한다면 요 녀석의 2배가 요 구간에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랑 같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R을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Q, P 이렇게 잡는다면 각각의 높이 차이가 똑같죠? 괜찮합니까? 그러면 P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내가 EP 더하기 K라고 한다면 R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4K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잡아볼게요. 근데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E0가 있거든. 그치? 이게 H만큼 내려왔을 때 뭐랑 같아? 위치 에너지의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2분의 1 P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Q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P 있을 거고 요거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K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보세요. 처음 얘가 갖고 있는 요 에너지는 나중 역학적 에너지에다가 마찰에 의해 감소한 에너지를 더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2P 더하기 K는 4K 더하기 2분의 1P거든. 그러면 2분의 3P는 3K가 되고 3 약분되면 P는 2K가 돼요.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지. 맞지? 얘도 4K야. 근데 P가 2K라며. 그러면 K1은 2K가 되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2K라는 얘기는 속력이 루트 2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요. 자, 5번 그림 가는 줄의 실험장치에서 질량이 m인 추를 가만히 놓았더니 추가 구간 1, 2를 지나며 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1과 2의 길이는 h로 같고 그림 나는 추의 속력을 낙하한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아니지. 낙하 거리가 같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니은 1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추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1에서 여기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추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mgh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추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얘가
추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이걸 물어본 거죠. 당연히 크겠죠. 왜? 이게 회전을 하면서 뭐가 발생해? 열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에 의한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 열 에너지를 더해야지만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같아. 그러니까 니은이 맞고. 그 다음에 물이 얻은 열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작죠. 당연히 작지. 왜 작아?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겼잖아. 근데 H에서 EH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100%열 에너지로 바뀐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 다음은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설명이다.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기억,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위배되지 않는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서 운동 에너지, 처음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나중 운동 에너지 더하기 열 에너지랑 같아요. 그 다음에 가역 현상이다, 비가역 현상이다.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기역과 반대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있죠. 정답은 5번. 자, 7번. 그림은 고열원에서 공급된 에너지로 일을 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열기관 AB를 나타낸 것이다. AB에 공급된 에너지가 4Q, 3Q일 때 AB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각각 3Q, QB이고 열 효율은 같다. 그러면 A에서는 한 일이 Q야. 그러면 열 효율이 4분의 1이죠. 그러면 B에서도 4분의 1이 되어야 돼. 3Q 집어넣는데. 그럼 한 일의 양이 얼마일까? 한 일의 양은 4분의 3Q가 되죠. 이게 4분의 3Q야. 얘는 4분의 아니지. 얘는 4 아이고. 얘는 4분의 12Q. 그럼 QB는 얼마입니까? QB는 4분의 9Q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 기억 맞고 B가 한 일의 양은 4분의 3Q가 됩니다.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